이렇게 주제를 주셨어요. 원래는 이제 뭐 쓰레기 막 이런 네네.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그렇죠. 안 되잖아요. 언어 순화를 고품격 네. 방송이니까. 네, 여기는 고품격 방송이니까요. 그래서 네, 찌질이들. 네. 그럼 찌질이나 쓰레기나 같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사람들 좀 보려고요. 네네. 구경 좀 해보고 네. 왜 이러고 사나 네. 좀 얘기도 해보고 그러려고요.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발제해서 오는 길에 또 뉴스가 하나 터졌더라고요. 네네.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네. 다행히 새날 방송 전에 네. 뉴스가 터져서 안 그랬으면 또 저만 이걸 모르는 상태로 방송을 하고 네. 채팅창에서는 야 뉴스도 안 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럴 수 있죠. 한동훈 검사장이 소환을 거부했대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에게 오늘이 1일이에요.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한 검사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장관이 공보준칙에 어긋나게 수사 상황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동훈의 변호사가 추미애 장관한테 네네. 공보준칙에 어긋나게 수사 상황을 누설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 그 법사위 질문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보준칙에 어긋나지 않게 얘기하는 건 뭔가요? 그러면 몰래 얘기하는 거죠. 귀에 잠깐. 기자들 불러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불러서, 얘기 안 한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기자들 불러서 그냥 슬쩍. 아이고 이거 서류가 떨어졌네. 뭐 전화번호를 공개를 포렌식을 안 한다며 뭐 이런 식으로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포렌식을 못하게 하고 그래? 참나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는 거죠. 아니 본인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또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사들이 이렇게 슥 흘리면 넙죽 잘 기자들이 잘 받아주는데, 그렇죠. 솔직히 추미애 장관이 뭘 흘린다고 해서 그걸 과연 받아줄까? 뭐 그런 의문도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그 재미 중에. 그렇죠. 지금 싸움이 붙으니까 약간은 받아 적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수요일에 소환 일자인데 전문 수사 자문단 결과를 보고 나오겠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포렌식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수사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김 선생이랑 저랑 예측할 때는 이거 뭐 전화 바꿨다. 약정 끝나고 다 바꿨다 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래. 이게 기습을 당했네. 기습을 당했어. 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수사한 데가 서울중앙지검이잖아요. 네네네. 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은 법무부 장관 라인이라고 보통 평을 하고 일단은 한동훈 쪽은 이제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니까 급습을 당한 거로 지금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휴대전화 안에 그 채널 A 기자 이동재 기자죠. 이동재 기자랑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 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은 검언 유착 전문 수사 자문단의 결론을 본 뒤에 그러고 나서 이제 수사에 응하겠다는 건데 안 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랬더니 오늘 또 큰 뉴스가 있었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하지 말라고 지휘권을 행사하셨죠. 어쨌든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그 남자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고할지.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그거를 어기면 법을 어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갈등 상황인 거죠. 갈등은 항상 했겠죠. 지금 이제 이거 계속 고해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건 이제 쫓겨났으면 하는 거잖아요. 계속 쫓겨났으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기 대권 주자로 슥 들어가고 싶은 건데 김종인 씨가 원하지 않을 텐데. 김종인 씨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백종원 정도가 좋다고 보는 거죠. 설탕을 팍팍 넣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그 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뭔가요? 그 혐의가 강요미수. 강요미수에 대한 혐의인데 그러면 강요미수로 수사를 받으면 처벌은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지 않나요? 강요를 했는데 그게 미수에 그쳤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어떤 뇌물 받은 사람으로 엮어서 나라의 어떤 근간을 흔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강요미수다. 강요미수 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게이트급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이게 더 밝혀지면 게이트급으로 확산될 수가 있겠죠. 아, 밝혀진다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증거가 나오고 포렌식을 해갖고 전화기에서 이동재하고 녹음했던 거 통화했던 게 녹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용의자 X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동재가 들려줬던 음성이 한동훈이 맞다라고 지금 지칭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사안은 커질 수가 있겠죠. 이동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도 잘렸고. 네. 근데 잘린 게 약간 딜이 있으면서 잘렸겠죠. 안 그러면 지금 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딜이 있는 상태에서 잘렸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아닌 상태로 자기가 다 불면은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리고 이제 수사자문단을 철석까지 믿고 있었을 텐데 네네.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아마 이동재 기자일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다 독박 쓰게 생겼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 기존 검사들의 행태로 볼 때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피의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작게 처벌받고 네. 결국은 그거를 과대 해석한 이동재 기자가 몽창 뒤집어쓰고 끝나는 그림이 개연성이 제일 높은 건 사실이죠. 네.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네. 되게 불신하는 그런 어떤 염세적인 마인드로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한동훈이 또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네. 누가 시켰다. 네. 그 두 여자랑 관계 있는. 그러면 멋진 명을 받았습니다. 아유, 그러면 얘기가 커지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지금 한동훈이 추미애 장관을 한번 디스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뭐 이렇게 돌려차기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당사자들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종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TV조선에서 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기싸움, 광야의 결투 같은 느낌이 든다. 골목에서 결판을 벌일 때 말을 많이 하는 쪽이 되게 진다. 말없이 한 방 먹이는 쪽이 이길 때가 많다. 선빵이죠. 보통은 그렇게 먹인 사람이 저희 그 벌금을 깽값을 냅니다. 그렇죠. 원래 깽값을 내야 되는데 네. 말이 많은 추미애 장관보다 묵묵부답인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 한 방이 있지 않을까? 네, 본인의 바람이겠죠. 아니 근데 이게 그 김근식이도 네. 웃기는 게 뭐냐면 직속 상관이에요. 네. 상관이 지금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계속 명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령을 근데 계속 말을 잘라 먹고 있는 거잖아. 안 들어, 안 근데 들어. 나중에 한 방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뭐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겁니까? 아니 뭐 검찰에 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로도 이미 충분한 사법 그렇죠. 쿠데타인데.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탄핵 조처를 밟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든지 이제 탄핵을 시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피해자를 만들자는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네, 만들어서 어떤 저쪽에 큰일 야권에 형님 큰일 하셔야죠. 이 그림 한번 만드는 거죠. 그렇죠. 대권 주자로 만들고 싶나 봐요. 정해진 법에 따라서 깔끔하게 일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돌아다니면서 징징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징징이요? 네. 이거 권영징징이가 생각이 나는데 추미애 장관한테 이제 징징거린다고 한 건데 네. 추미애 장관이 징징거렸다는 그게 SNS에서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네. SNS에 뭐 그런 걸 쓰셨나 봐요. 네. 답답하다 이런 걸 썼는데 아마 그걸 보고 한 건지. 그것도 그렇고 이제 법사위가 대답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여기저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징징거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 같아요. 그 방송에 나오는 법사위에서 한 발언이나 뭐 SNS에 쓴 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네. 이 뭐 패널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네. 뭐 좀 이 뭐 제재나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항상 없잖아요. 이쪽은. 그렇죠. TV조선 오죽하면 진행자가 네. 너무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불편하게 들으셨다면 죄송하다.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불편해 누가 봐도 너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사과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불편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럼 죄송하다.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 참나. 네. 조건부 사과를 네. 했군요. 조건부 사과지도 몰랐네.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네. 채널A 김진애 돌직구 쇼에서 박정아 씨. 네. 박정아 씨가 여기도 출연자가 6명 있는데 언론 관련해서 계신 분들
언론인 출신 이렇게 세 분. 한 50% 이상 되는데 뭘 50% 이상의 6명 중에 3명이면 그냥 50%지. 이상 포함이잖아. 동그라미 까맣게 칠해야 된다고. 수직선상에서 이상은 좀 네, 꼭 그거나 칠해라. 갖다 해야죠. 50% 이상 되는데 다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던 거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그 김진이죠. 네. 김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받아 쓰지 않았다. 아니 여러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동의를 구한 네.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출연자 중에 맞다고 쳐요. 이 말이 네네. 맞다고 쳐도 출연자 6명이에요. 그 중에 3명이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검언유착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말이 되냐는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하잖아요. 뭐 참고로 깨알 자랑을 좀 하자면 또 자랑인가요? 그 박정아가 국회의원을 나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정아를 떨어뜨린 그 민주화의 성지 그 원주에서 박정아가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자랑하시는군요. 네, 원주에 나왔었어요. 이광재랑 붙었다가 그러니까 박정아가 그 이명박 꼬봉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꼬봉님하고 네. 이명박 꼬봉하고 붙었다라고 하면서 좀 언론에 화제가 됐었는데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예. 그렇게 치면 이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네. 예. 네. 조응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남양주라는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디 급도 안 되는 남양주가 원주에다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요새 법사위에서 네. 발언하시는 게 이게 근데 법사위가 네. 미통당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 정말 쾌적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나오죠. 이게 진짜 국회구나. 그렇죠. 이게 일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진짜 계속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여기 들어오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해서 이게 채널이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아무리 이게 그 정치 평론을 하고 이러지만 네. 그걸 다 듣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상한 궤변들을 이제 그렇죠. 또 늘어놓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지금 법사위의 그림에 네. 장제원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장제원. 네. 장제원이 이제 거의 독주를 하겠죠. 그렇죠. 이은재가 없으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님이 대답하셨던 것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이죠. 네.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결단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막 뉴스들이 쏟아지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보자 했더니 사람을 보자기로 하러? 그러니까 언론사는 그거지. 어쩔 건데 그러면. 그렇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랬더니 오늘 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해제하라.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추 장관님이 얘기하신 거는 취임하면서 법무행정의 가장 우선순위를 국민이 편안한 나라라고 했는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충돌로 국민의 불평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검찰 사무에 대한 최종 지휘 감독권자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좀 의외의 반응에 놀랐던 게 검찰 사무에 대한 최종 지휘 감독권자로서 이런 멘트를 일부러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법무부 장관이 더 높은 거였어? 야, 검찰총장이 대통령보다 높은 거 아니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법무부 장관이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님도 이제 이따 뒤에 제가 잠깐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제 겸양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놓고 뒷사기가 뭐하니까.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이 네. 도대체 검찰총장이 뭐냐고,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그 검찰총장이 뭐 하는 인간이냐, 어떤 인간이냐 그렇게 했을 때 준사법기관으로. 근데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이 있나요? 사법기관에 준한다라는 뜻이긴 할 텐데 사법기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 추미애 장관님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이제 지금 그 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대단히 유감스럽다. 네. 그냥 대놓고 말은 못하시지만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 이런 걸 이제 SNS에 썼는데 그거를 거기 법사위에서도 얘기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징징거린다고 표현을 그렇죠. 한 거죠. 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규법적 통제에 문제가 있냐 이런 질문에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네. 이제 참을 수 없을 때가 되면은 결단하겠다. 그래서 그 결단을 오늘 하신 거죠. 네.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데 검찰이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검찰총장은 수장으로서 손을 떼겠다. 대검 부장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를 따르라는 지시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한다. 이게 너무 웃긴 얘기가 저희가 이게 그 이제 총선 결과 나오고 네. 이제 윤석열이 이제 좀 한 발 물러서는구나. 뭐 손을 떼겠다. 뭐 이제 꼬리 자르기 하려나 보다. 네. 이동재 선에서 자르든지 네네. 아니면 한동훈 선에서 자르든지 그러려고 했는데 끝까지 꼼수를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네. 꼼수를 찾아내고 MBC 보도였나요? 보니까 그 자문단에 보니까 검사들을 꽂아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자문단을 구성할 때도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의 의견을 뭐 종합해서 한다라고 했다가 일단 결론이 안 났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가 있어봐. 그리고 집에 간 사이에 구성하고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중앙지검에서는 그 항의의 표시로 그래 니네도 추천해봐. 그런데 몇 명을 추천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상의도 안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윤석열의 어떤 의도대로 네. 일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중앙지검 그 검사분들이 다 삭발을 좀 하면 어떨까요? 또 작년에 그게 이제 재현되는 건가요? 삭발 요즘 또 삭발한 사람이 좀 뜸해갖고 좀 누군가는 좀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받아칠지를 모르겠네요. 삭발들은 안 하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똥탕 튀는 죄송합니다. 네. 고품격 기사 방송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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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을 흐리고 네. 몹쓸 발언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김진애 의원이 네. 되게 어떤 사이다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게 네. 저는 이제 그 열린민주당의 그 황희석 최고위원이랑 패친입니다. 네네. 그래서 황희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조사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를 막 계속 올려요. 그럼 그 소스가 여러 명이 힘을 모은 소스가 법사위원인 김진애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원래 또 말씀도 잘하시고 끊이지 않는 그 생명력이잖아요. 그 네. 말이. 네네. 말이 끝나지를 않잖아요. 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소스가 무궁무진한 거야. 계속 나오는 소스가.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네네. 최광욱 의원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네네. 최광욱 대표가 만약에 법사위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네. 그러면 약간 이제 본인들만의 리그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 영역으로 전문적인 질문을 네. 하면 또 그런가 보다. 그럼 뭐 물론 거기에서 오는 또 카타르시스는 다른 카타르시스인데 있겠지만 예. 지금 김진애 의원이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면서 그게 더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아니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법관은 왜 10년입니까? 대통령도 그러니까. 5년인데 생각해보면 그렇네. 잘못해도 안 잘리는 겁니까? 그럼 뭐 그렇네. 그러네. 그럼 그거에 제도에 대해서 네. 생각하고 바꿀 의도가 있으십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29일에 있었던 말은 김진애 의원이 헌법 제62조 2항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무위원은 출석 답변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검찰총장을 부른 거예요. 네. 본인이. 네. 부르셨는데 아니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도 아니면 그러면은 검찰은 저 검찰총장은 뭐냐 도대체.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네, 의원이 그렇죠. 준사법기관이다. 그러면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위원도 아닌 준사법기관. 뭐가 독립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네 그랬으면 또 재미가 없었을 텐데 네네. 이게 그 구한 말부터 권위를 얹어주는 총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일단은 그 검찰총장부터 청장으로 낮추는 데에서 그걸 뭘 낮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 명칭을 찾아가는 거죠. 바로 예. 잡는 거죠. 네. 검찰청장으로 바꾸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너무 사이다 발언. 시원시원한. 네, 요즘에는 김진 에어컨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아, 네. 아, 그래서 뭐 이동재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위증을 강요했고, 네. 강요 미수죄와 검언 유착의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이 가능하냐고 그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요청해 주시오. 그러면 무조건 그게 그 소집이 되는 거였나요? 그렇죠, 검찰총장이 나서서? 아버지 부르고 어머니 부르고 일가 친척 불러갖고 저 죄 없지요. 그럼 죄 없습니다. 그럼 쾅쾅쾅.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옅은 미소 있잖아요. 그 네네. 특유의. 그래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누나, 언니 고마워 이 질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짜고 치는 짜고 고스톱? 치는 고스톱. 너무 좀 시원한 고스톱.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도 자문단에 일선 검사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설업의 입찰 비리와 뭐가 다르냐. 전공 분야 나왔고요. 네, 이제 건설 전공 분야를 계속 하시다가 네. 갑자기 이제 업되셨어. 네. 그래서 이거 전두환의 국보위는 가는 게 뭐냐. 전두환까지 가셨습니다. 네. 네. 그러셨네요. 그래서 뭐 요새는 추미애 장관을 흔드는 여러 세력들과 네. 저는 언론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죠. 언론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도우미들도 있다. 도우미들이 그리고 우리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서 네. 되게 시원하게 우리를 네. 만들어주시고 있다. 네.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상황을. 오늘 이후에 또 커다란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 검찰총장과 그 법무부 장관의 그 갈등 관계는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고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네네. 그동안에는 대부분이 다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있었으니 알아서 기었던 거죠, 검찰이. 그렇죠. 그때 근데- 지휘권을 잘 받았다니까. 그렇죠. 그동안에는 티 안 나게 계속 지휘를 받았던 거고 지금은 이제 문민 장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판사 출신이라든가 교수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휘권을 발동을 하니까 야, 왜 지휘를 하려 그래? 우리 검찰이야. 검찰 정신 차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언론이나 그 언론에 기생하는 그 김근식 같은 찌질이들이 네. 이 더 많이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약간 좀 여론도 좀 시끄러우니까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주 재밌어요. 언제 이야기를 해도 이 우리 검찰 얘기는 이렇게 웃음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참 좋은 건 아닌데 놀리기 좋은 소재야.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이제 어제 오늘에 반추를 해보니까 실제 방송이 재미있었던 시기는 박근혜 때였었어요. 깔게 많아서. 모든 진보 방송이 웃음꽃이 활짝 피었던 물론 쓴웃음이긴 하지만 그런 웃음꽃이 활짝 피었던 거는 그 박근혜 이명박 때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검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갖고 네. 좀 좋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어쨌든 그런 감정이 듭니다. 저는 좋진 않은데. 아니 방송 소재를 잡기에는 뭐 검찰 뭐 있나 하고 보면 다 있어요 항상. 아니 방송 안 해도 좋으니까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깁니까? 네. 나라도 살아야지. 네. 자, 두 번째